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얼마 전에 카니발 IIHS 충돌 실험으로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카니발뿐이 아니었죠. 혼다 오디세이 보면 더 심각했습니다. 토요타 시에나 이것도 많지 않았어요. 미니밴 믿을 차 하나도 없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야 좀 믿을 만한 차가 하나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볼보니까 안전은 좀 믿을 수 있겠지. 게다가 또 미니밴 타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시트 보면 편안하다 하고는 좀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번엔 볼보니까 편안한 거 믿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되는 차가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볼보가 만든 EM90이란 차인데요, 배터리는 무려 116kWh를 실었다고 합니다. 주행거리는 무려 700km 이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인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아니 그런데 요즘도 미니밴 타는 사람이 있냐? 미니밴은 싸구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우리나라 첫 번째 미니밴이 81년도 기아 봉고였거든요. 그때 당시 기아는 승용차를 만들 수 없게 법이 딱 제정되면서 갑자기 승용차 시장에 퇴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차가 바로 봉고였는데 그게 빵 터지면서 우리나라에 미니밴 열풍이 불었던 거, 그때 사시던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미니밴을 도대체 왜 비싼 돈 주고 사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나라 예전에 핵가족화가 이미 됐잖아. 한 가족이 기껏해봐야 3-4명인데 그리고 이제 핵 개인화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명 식구들 굉장히 많고 1명 식구도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미니밴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연료비만 많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 보면 다 미니밴 탔잖아요. 지금 연예인들 보면 다 미니밴 타잖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할 거 없이 다 미니밴을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니밴은 대가족이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여유롭게 타는 차로 바뀌어가고 있죠. 럭셔리 승용차라고 해도 승객이 앉으면 공간이 얼마나 되나, 무릎 공간이 얼마나 나오나, 머리 공간이 얼마나 나오나,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미니밴이라는 건 자기가 쓰는 공간을 정말 헤프게 팍팍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 자체가 럭셔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자동차들을 보면 럭셔리 미니밴을 내놓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꽤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이걸 놓쳤나? 아닙니다.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었어요. 정혜선 회장님이 이동국 씨에게 은퇴 선물을 주시면서 럭셔리 MPV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뭔지는 표시를 안 했어. 이때 당신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고 차의 이미지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딱 준 차가 지금 보면 스타리아죠. 스타리아가 럭셔리인가 조금 아쉽죠. 어쨌든 그럼에도 이 MPV라는 게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정말 안전하게 잘만 만들 수 있다면, 게다가 전기차라면 공간이 제일 크고 제일 잘 나가고 승차감도 제일 좋고 전기차에서 제일 조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고의 럭셔리까지. 그래서 볼보의 EM90이 그렇게 기대되는 겁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길었고요. 이번에 볼보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진부한 CEO, 볼보 CEO시죠. 진부한 표현이지만 No place like home, 우리말로 하면 진짜로 집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너 자신이 되고 진짜 연결되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집 말고 너 있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MPV는 그런 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집에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집 자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동하는 집이라는 거죠. 메타포어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드는데 미래를 내다보면서 만든다고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과거예요. 1950년도 자동차부터 이 핵심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상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EM90 안전기술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이제는 여러가지 센서, 소프트웨어 이런 걸로 첨단 안전기술을 더하고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을 더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 있는데 스위치 온 뿐 아니라 스위치 오프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승객이 스위치 온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간, 스위치 오프에서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운드 시스템 최고라고 하면서 실제 악단이 이렇게 연주하는 걸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최고의 사운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니면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이렇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설명하고 있네요. 집은 빌딩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바뀌는 공간인데 안정감 있고 보호받는 느낌이 있어야 집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딱 EM90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싹 변하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장면 전환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드디어 실내를 보여주는군요. 천장에 있는 라이팅
라이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트 자체도 고급감이 대단하고 시트 어깨 넓은 거 보세요. 정말 안락 의자처럼 이만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의자 최소한 이 정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굉장히 첨단 느낌이 나는 실내로 보여져요. 그리고 유리는 지금 열리지 않는 유리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작네요. 이렇게 유리가 좀 작아야 가정집 실내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스타리아가 고급이라고 하지만 실내에 앉아보면 고급 느낌이 안 나는 게 유리가 너무 커요. 개방감이 너무 넓기 때문에 버스에는 잘 어울릴 수 있지. 관광하거나 야외를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내다보고 그럴 땐 개방감이 큰 게 좋지만 정말 실내처럼 느껴지게 하려면 벽이 많아야지 더 실내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유리를 상대적으로 좀 작게 뽑은 게 인상적이네요. 테이블, 컵홀더, 완전 고급이네요. 도요타 알파드가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한 차원 더 우수한 실내로 보여지는데요. 천장은 글래스 루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맑은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말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동차를 만드는 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디테일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다이닝룸이라고 얘기하고요.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먹거나 거실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동하는 극장이라고 표현할 만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잊지 맙시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팝콘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서 스크린이 내려오고요. 이게 큰 건 아니고 15.6인치 스크린이라고 해요. 인테리어에 있는 모든 사운드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이걸 목소리로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 먼저 론칭한다고 하면서 중국어로 마사지를 켜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마사지 받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EV카의 가장 큰 공포는 아마도 주행거리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행거리는 738km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야, 대단하다. 뭐 대륙횡단하나? 그리고 충전을 10%에서 80%까지 30분이면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CATL하고 지리가 합작한 회사에서 이걸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116kWh 배터리인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란 생각이 드네요. 야,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더 있습니다. MPV라는 거대한 차체인데도 불구하고 가속력도 이제 대단하다고 하고 안전도 엄청 신경 써서 더블 A필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A필러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A필러가 이중으로 있으니까 전복 안정성이라든지 이 A필러가 받아들이는 이 안전도도 높을 뿐더러 시야도 더 잘 보인다고 해요. 요 틈으로 보이니까 시야가 가리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깨끗한 공기도 설명하는데 중국 시장에선 당연히 깨끗한 공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체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한 자동차가 아니라 럭셔리한 집이고 극장이고 일하는 공간이고 응접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전의 퍼즐은 웰빙이다. 그러면서 차를 보여주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차를 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 저는 이 차를 그 전에 유출샷으로 봤거든요. 근데 유출샷에서 봤을 땐 뭐야 차가 왜 이 모양이야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멋있네. 어떤 분들은 뭐 볼보답다 뭐 깔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거 뭐 중국차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국차냐? 라고 하면 중국차 맞죠. 볼보 EM90은 생산 자체를 중국에서 하고요. 같은 그룹의 지리자동차 지커 009하고 함께 만들어진 차입니다. 요거 하나 만들어서 이쪽 브랜드 도 파고 저쪽 브랜드로도 파는 거예요. 일타쌍피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커 009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름 괜찮죠. 스테판 질라프라고 하는 지커 디자이너가 한 겁니다. 이분 벤틀리 디자이너예요. 이게 중국차의 무서운 점이죠. 전 세계에서 디자인 잘하는 사람 누구야? 데리고 와 해서 만든 거예요. 리오토 같은 경우는 포르쉐 디자이너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데리고 와 그래서 만든 거죠. 중국 회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렇게 했거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피터 슈라이어 데려왔죠. 루크 동커볼케 데려왔죠. 이상엽 디자이너도 데려왔죠.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분들을 다 데려오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 차원 올라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차의 디자인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그런 것들을 중국이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잠깐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까? 라면서 만든 게 이 지리 자동차의 새로운 전략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를 너무나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를 보면요. 지리의 새로운 SEA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지리가 이 플랫폼 만드는데 180억 위안을 썼다고 해요. 3조 원.
야, 3조 원을 들여서 플랫폼을 만들었다. 대단한데요. 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한다는 거. 세단이나 SUV나 밴이나 픽업 트럭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물론 전기차 전용이기 때문에 GD에서 나오는 모든 전기차가 다 이걸 통일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하이 모터쇼에서 봤던 지커 X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작은 차도 SEA 플랫폼, 스마트도 SEA 플랫폼, 내후년에 르노 부산 공장에서 만든다는 폴스타4도 SEA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볼보 EM90도 생산할 수 있겠구나. 생산할 수 있을까? 일단 마음만 먹으면, 마음 안 먹으면 못 만드는 거고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조금만 자세히 보죠. 전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번에 공개됐던 EX90의 MPV인가? 라는 느낌의 전면부를 가지고 있어요. 헤드램프 형상도 EX90하고 비슷하고요. 평소에는 헤드램프가 감춰져 있습니다. 시동을 걸거나 하면 헤드램프가 이렇게 뿅 튀어나와요.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는 이 DRL 속에 숨겨져 있다가 튀어나오는 형태. 굉장히 멋있죠? 뭔가 헤드램프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첨단 자동차 같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EM90의 헤드램프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EX90에 있는 헤드램프처럼 뭐 화려한 기능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단순하지만 비슷한 디자인의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를 보면요, LG 계열사 ZKW에서 개발한 헤드램프라고 하는데요. LG전자가 5년 전에 인수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셨죠? 역시 홍보 빼고는 다 잘하는 게 LG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기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그릴 부분은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채웠는데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릴을 스마트 그릴이라고 했는데 그릴에 154개의 LED가 박혀 있고요. 컨셉이 EV9을 좀 베낀 거 아닙니까? 헤드램프와 그릴 안에 있는 램프가 이렇게 쫙쫙 이렇게 켜지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EV9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램프가 웰컴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는데 뭐 충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램프를 쫘라락 켜지게 한다고 합니다. 가운데 볼보 엠블럼까지 이렇게 불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요거 굉장히 멋지긴 하네요. 그리고 범퍼 부분 보면요, 전면에 센서 같은 게 별도로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두 개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데 양쪽이 크기가 약간 다른 걸 봐서는 같은 센서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한쪽은 라이다, 한쪽은 레이더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뭐 라이다가 별도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보도자료에 없는 거 봐서는 라이다는 아니고 레이더가 있는 걸로 보여요. EX90 같은 경우는 천장 부분에 라이다를 달아서 ADAS를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되어 있진 않네요. 자, 어쨌든 8개의 카메라, 16개의 초음파 센서, 5개의 레이더 센서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5개라면 사방을 위한 4개의 레이더, 그리고 정면을 위한 하나의 레이더,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측면 디자인도 한번 보죠. 깔끔해요. 슬라이딩 도어에서 보여지는 슬라이딩 도어 홈, 요 홈이 별도로 없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야지. 카니발을 보면 옆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위한 이 홈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거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휠도 디자인 뭐 나름대로 예쁘고요. 공격적이면서도 디자인이 나쁘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충전구가 특이하게 두 곳에 있네요. 운전석 앞쪽에 있는 팬더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있으면 좋은 건 뭘까?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한쪽이 완속, 한쪽이 급속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GBT라고 하는 중국 전용 충전기가 있는데 두 개를 따로따로 꽂게 돼 있어요. 이 따로따로 꽂는 걸 한 곳에다가 몰아놓느니 혹시라도 케이블이 부족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이렇게 장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두 가지 충전구를 다른 위치에 놓는 거,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보여지네요. 자, 후면 디자인을 보죠. 기존 볼보하고 굉장히 다르네. 볼보 느낌이 거의 들지 않고 오히려 스타리아랑 더 닮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스타리아를 닮았지? 이 사람들이 너무 한국차 벤치마크 하는 거 아닙니까? 웰컴 램프는 이렇게 스륵스륵 아주 예쁘게 보여지긴 하네요. 사실 이 차에서 외관보다 더 중요한 건 실내일 텐데요.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 럭셔리카 느낌이 아주 물씬물씬 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일단 팔걸이가 올라온 게 이게 크게 한 역할을 하네요. 이래야 제대로 된 고급 미니밴이라고 할 수 있지. 실내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앞쪽에 있는데 이게 15.4인치예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16:9 비율인데다가 계기판이 있고 15.4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실내에서 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의 천장에서 스크린이 또 내려오는데 이게 또 15.6인치거든요. 계기판, 뒷좌석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이 차에는 5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카니발은 좀 저렴한 자동차다 생각해서 못 넣을 수 있었겠지만 EV9에는 적어도 뒷좌석용 스크린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이 정도 디스플레이 넣어줘야지. 시트에 마사지 기능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1열, 2열 다 제공한다고 하네요. 2열 라운지 좌석은 개별 냉난방,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당연히 되고, 그리고 테이블하고 컵홀더 안에 숨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고, 리클라이닝 이렇게 됩니다. 허리만 눕혀지는 게 아니라 다리 쪽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볼보는 EM90의 2열을 가리켜서 극장 됐다, 침실 됐다가 다이닝룸 됐다가 회의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의실 기능이 있다는 게 여기 모니터가 있고 카메라가 있어서 원격 회의를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자동차일 것 같은데, 볼보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또 스피커죠. EM90에는 바우어스 앤 윌킨스의 3D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스피커가 21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분리식 트위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겠지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2열 천장에 이렇게 달려있고요. D필러에도 있고 심지어 헤드레스트 안에도 들어있거든요. 지금까지 볼보는 언제나 최고의 사운드를 내줬으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되나? 토요타 알파드 겉보기는 굉장히 큰 것 같은 디자인이지만 스타리아보다 훨씬 작아요. 카니발보다도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 차도 혹시 작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 차의 전장은 5206mm입니다. 전폭은 2023mm. 지금 카니발하고 비교하면 전장이 50mm 더 길고요. 전폭은 30mm 더 깁니다. 전고는 80mm가 더 높아요. 휠 베이스는 무려 115mm가 더 길죠. 지금 미니밴 중에서는 가장 큰 급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카니발은 사실 승차감으로 타는 차는 아니죠. 그래도 뭐 이제 탈만해졌어 이러면서 타는 차인데, 이 차는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승차감을 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 얘기하면 흔히 하시는 말씀이 LFP 배터리 어떻게 써?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CATL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NCM 배터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팔릴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는데 GBT라면은 우리나라에 가져올 방법이 없겠죠. 볼보가 미국에서는 NACS로 충전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 차를 미국에 수출한다면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 차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NACS로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거지. 야, 기대된다. 애초에 볼보 브랜드로 만들었다는 게 수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면 뭐겠어요. 아니 어차피 지커 있는데, 지커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럭셔리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보로 굳이 또 만들었다는 건 지커는 내수 위주, 볼보는 내수와 수출까지도 이렇게 본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희망회로 돌리게 되네요. 근데 모터의 경우는 BDD E-모빌리티라고 하는 지리의 자회사의 모터를 사용하는데요. 이 모터가 268마력이라고 합니다. 후륜구동 모델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8.3초. 실제로 지커 브랜드는 4륜구동 모델이 있어요. 앞뒤에 다 모터를 달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기도 하는데 볼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 같네요.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중국차 어떻게 믿냐? 그거 사고 나면 다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닙니다. 요즘 중국차를 유럽에 수출하잖아요. 유럽에서 엔캡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유로 엔캡에서 최신 세이프티 레이팅 해서 보면 비아디 돌핀, 비아디 실, 엑스팽 P7, 렉서스 RZ, 니오 EL7, 니오 ET5. 아니 세상에, 지금 2023년 들어와서 테스트한 차들이 다 중국차예요. 렉서스 RZ 하나 빼고 2023년, 2022년까지 테스트한 차들을 한번 보죠. 여기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 중국차는 단 하나도 별 4개 받은 차가 없어요. 비아디, 엑스팽, 니오, 체리가 어떻게 별 5개야? 맥서스, 미파, MG4 일렉트릭, 스마트 원, 웨이커피, 이 중에 별 4개 받은 차가 단 하나도 없어요. 별 4개 받은 차 한번 볼까? 기아 니로, BMW i4, 푸조 408, 토요타 아이고 X. 아이고. 자, 그래서 이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오히려 중국차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면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차가 위험하다? 예전에는 그 말이 맞았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요즘 들어서 중국차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중국차가 굉장히 위협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다가 지난번에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하시면서 중국차가 뭐가 위협이냐 이러시는 분 계시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더 이상은 중국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볼보 EM90 같은 경우는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출시하느냐? 우선은 중국에만 출시할 예정이고요. 볼보에서는 중국의 다른 국가에서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니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카니발이 워낙 잘 팔리는 시장이기도 하고, 근데 카니발의 형태가 너무 발전이 없습니다. 가장 저렴한 카니발과 가장 고급의 카니발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니밴 시장에서도 뭔가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고급의 미니밴들이 많이 나와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볼보의 전기 미니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줄 서서 살 것 같고요. 폴스타 4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생산해주면 더더욱이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 미니밴 다들 원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만들어 주는지. 믿을 구석은 르노코리아 뿐인가요? 르노코리아 화이팅 화이팅. 안 되더라도 볼보 코리아 이거 꼭 국내 수입해서 고급 MPV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